반갑습니다. 승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가수 이승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민 교수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서민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썼습니다. 신해철이 만약에 살아있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비난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렇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난했던 연예인들 다 어디로 갔냐?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심각하게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는 와중인데 도대체 그때 목소리를 냈던 연예인들은 다 어디로 갔냐? 서민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승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승환 씨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때 했던 이야기가 과연 진실인 것인지 오늘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가수 신해철 씨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27일이 신해철 씨가 떠난 지 6년째 되는 날이었죠. 대중의 이미지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진보 좌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신한테 유리하겠죠. 신해철 씨가 두 경우에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신해철 씨도 진보 좌파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신해철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했었죠. 당시 신해철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람 사는 세상,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이번 12월 19일 노무현 후보에게 담아서 띄워보고 싶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세상,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 문재인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한참 뒤 이제서야 우리가 그 시절을 되돌아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로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이상주의자,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비판,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거리가 있었죠. 신해철 씨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두환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해철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완전히 지금 골수 진보 좌파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신해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보 대 보수 이런 식의 진영 논리에 갇혀있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제가 보기에는 권력에 대항을 하는, 개인의 자유가 침범이 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예술가처럼 보입니다. 아까 전에 그 얘기도 실제 워딩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은 전두환의 모습이다, 박정희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볼 때 여야를 막론하고 청소년들이 보기에 모범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문이 드는 것은 이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신해철 씨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랑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랑 같이 문재인 정권을 정말로 목도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신해철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을까요? 서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해철 씨는 이승환, 김제동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의 작태에 대해서 분노했을 거라는 거죠. 진보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었던 그런 지식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신해철이니만큼 무능한 데다 도덕적으로 파탄이 나버린 이 정권을 그냥 두고 봤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서민 교수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신해철 씨는 진보 정권의 문제점도 얘기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랑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했을 거라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무능력하고 비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민 교수는 무엇을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함과 비도덕의 예시로 꼽을까요? 서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신해철 씨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등을 강하게 비판했을 거라는 겁니다.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가지고 검찰을 정권의 개로 만든다면은 현 정권이 이 나라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범이 되는 거에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사람이 신해철 씨입니다. 그런 신해철 씨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랑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검찰을 개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했을 거라는 거죠. 신해철 씨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생각,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해철 씨가 우리랑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코로나19를 빌미로 해서 개인의 자유를 기꺼이 침범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자신의 정권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검찰을 자신의 개로 만들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 어떤 연예인들보다도 자신의 소신을 지켰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 교수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16년 탄핵 정부 당시 문화계에서 박근혜 정부를 대대적으로 비판했던
있었던 그 상황을 거론하면서 그 당시엔 가수 이승환이나 이은미, 방송인 김재동 등 연단에 설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 깨어있는 척하며 박근혜 정권을 비판했던 그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한 폭정을 저지르는 현 정권에 침묵하고 심지어 옹호하기까지도 한다라는 것이죠.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복지면 복지, 그 어떤 거를 따진다라고 할지라도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에 비해 가지고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하라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이 깨어있는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박근혜는 하야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시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 가지고 생각이 없는 말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적어도 조금의 생각이라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은 지금이라고 한다면 문제 제기 수준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앞서 나가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떤 면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에 비해 가지고 나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서민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승환 씨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선 정말로 아직까지도 옹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찾아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이승환 씨가 자신의 지금 소속사에다가 이런 지금 카드를 걸어놨다라는 거예요. 박근혜는 하야하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드림팩토리 소속사 건물 전면에다가 저런 식의 지금 현수막을 내걸은 것인데 이 현수막은 이승환 씨가 직접 사비를 들여 제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당시 열렸던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이승환 씨가 공연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박근혜는 하야하라 이렇게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승환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연예인이 됐건 무슨 뭐 작가가 됐건 선생님이 됐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한 인물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전혀 그거는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영향력이 막대한 이승환 씨 같은 사람이 제대로 된 어떤 분석이나 생각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거 그게 제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환 씨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죠. 이게 지금 이승환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포스터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 저 뒤에 보게 되면은 세종대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있습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 제가 지적하는 게 딱 이런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감성에 치우쳐가지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 그 점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일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공인이라는 것입니다. 공인. 수십만 명의 사람들 아니 수백만 명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인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아무 소리나 하는 거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광우병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반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감성에 입각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치우친 주장뿐이었던 거죠. 이승환 씨는 기꺼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승환 씨한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갖고 계시는 그 생각이 당신이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생각이 과연 진실일까요? 자, 이번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기사 한 가지가 나왔죠. 청와대가 징용배상금을 사후에 보존해 주겠다라고 비공식적으로 일본에 타진했지만 일본이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이 이번에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존한다 라고 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을 했으나 일본이 그거를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럴 거면 못하러 지금 일본 정부한테 보상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보상을 해줘도 나중에 대갚아 줄 거라고 한다면 못하러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겠어요? 이유야 딱 한 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또 쇼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냈다 그 쇼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이승환 씨는 저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저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반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원했던 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치적으로 선거에 써먹을 수 있는 일본의 태도 그게 다였던 것이죠.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조금만 시간을 들여가지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소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알고도 저런 소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승환 씨는
퇴출되어야 마땅하겠죠. 지난 31일 이승환 씨는 또 이렇게 얘기했죠. 고통을 안긴 분들 잘 살고 계신가? 왜 도대체 이승환 씨에게는 어떤 사건, 어떤 쪽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들만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이승환 씨의 눈에는 연평해전이 됐건 아니면 천안함이 됐건 그 사건의 피해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진정한 공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목소리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진정으로 이 땅에 문학에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오피니언 리더로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시는 분들이 자신의 위치에 대한 그 위치로 인한 책임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